박예디. 저는 이제 MTF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이제 10년 차, 11년 차네요. 비싸. 6일 되겠지? 22년도 1월 20일 날 수술했어요. 태국에서 이제 성확정 수술을 했고, 지금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는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되게 아끼는 두 분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친했지만 이렇게 같이 모이는 자리는 이렇게 큰 어떤 파티나 뭐 이런 거 빼고는 없어가지고. 왔어요. 들어. 아이고. 와. 맞아. 우리 언니와 성님을 위해 제가 2시간 동안 이걸 만들었어요. 맛있겠다. 맛있어. 우리 본인 소개를 한 번씩 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21년 5월부터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MTF 트랜스젠더 정글입니다. 저는 트랜지션 시작한 지 한 6년 차 되는 트랜스 남성 성희라고 합니다. 와. 새해 맞인 잘하셨나요? 너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3주 동안 태국에 가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그 비키니를 입었어. 비키니를 입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내 걱정이 되게 무색해지는 거예요. 되게 막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막 이랬는데, 어떤 젠더는 태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3주 동안, 어떤 젠더는 수술을 3주 동안 회복을 하고 오고. 저는 구정에 엄마랑 같이 오사카 놀러 갔다 왔어요. 네. 엄마랑 되게 가깝게 지내나 보다. 제가 집을 나오면서부터 친해졌어요. 그거 혹시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셨어요? 당연히 알았죠. 제가 바로 말했어요. 나 멋지다. 남자인 것 같다고. 워낙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질러버렸어요. 와. 나는 근데 사실 작년에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해가 됐는데도 나의 최대 관심사는 내가 몸이 얼마나 나았냐였어. 되게 예민한 부분들 있잖아요. 수술했던 부분들을 좀 적나라하게 보고, 거울로 진짜 제대로 보고, 이게 막 어디가 덜 아프고, 그러니까 그 감각들이 돌아왔는지 있잖아.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 이제는 몸에 대해서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 40살 이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50살은 어떤 모습일까,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하느라 지금 이렇게 1월을 보내고 있어. 그냥. 잘 보냈네. 수고했어. 그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내가 20살 전까지만 해도 나는 얼마 없는 줄 알았어. 진짜 손꼽아서 한국에 얼마 없는 줄 알고 나는 홍석천이 돼서 하리수가 되는 줄 알았어. 진짜 다들 그러잖아. 그래, 난 정말 그렇게 믿었어. 뭔가 이렇게 포켓몬 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트랜스젠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 맞아. 저도 그 FTM이 있는지 몰랐어요. 20대 초반까지 하리수만 알고. 그래서 남자에서 여자 되는 사람들은 있지만 여자에서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FTM 있다라는 거? 유튜브로 우연히 본 거야. 이 유튜브 세대들이 이게 좋은 거야. 진짜 우리 그딴 거 없었어, 유튜브. 난 아직도 기억나. 처음 이제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만나기 위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포차인데 되게 약간 구석진 곳에 있는데 거기서 정모를 했는데 정말 젠더들이 정말 빼곡히 있는 거야.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어떠한 특정 공간이 다 있는 곳에서 내가 가서 끝까지 의심하면서 들어가서 이제 보고 이제 안심을 하고 얘기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디 가서 뭐 미션 달성하면 누구 만날 수 있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는 성전환 수술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확정 수술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처음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갖게 해준 거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사귀었던 애예요. 그 친구가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나중에 어른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너 수술해서 우리 같이 결혼하고 살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첫 그 트랜스젠더에 대한 기억이에요. 멋지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트랜지션을 시작했는데, 부모님들이 그 부산대학병원 정신과에다가 바로 나를 상담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 성함은 까먹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선생님이 부모님들한테 셋이 있는 자리에 넷이서 이렇게 앉아서 제일 하셨던 첫 마디가
이거는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으로 오신 거라면 저는 해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언니에게 엄청 영향을 줬을 것 같아. 언니가 이제 되게 이태원에서 진짜 유명한 아티스트였어, 퍼포머였어요. 우연히 드랙을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때 내가 봤나 보다. 드랙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여성성을 표현하는 건데 여성성이 뭐지? 언니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속눈썹 붙이고 긴 머리 쓴다고 이건 여성성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야. 저도 그 부모님한테 나 남자야 이렇게 막 말했을 때도 속으로는 내가 진짜 남잔가? 내가 그 물으면 다 가지고 있어, 그치? 내가 얼만큼 남잔데 뭐 이런 생각, 의심. 왜냐면은 남들이 말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걔들이 말하는 증거를 대봐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는 거야. 나한테 맞아라는 말이 사실 걔들한테 증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난 아까 성희님이 말한 게 너무 공감이 돼. 성별 정정하는데 그 판사 그 결과물을 보면 보이게 여성스럽고 여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고, 그냥 나는 일상 속에서 긴장감 안 느끼고 괜히 눈치 안 보고 그냥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기본적인 걸 원하는 건데, 거기서도 사실 그런 어떤 성역할이 딱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실 어떤 기회조차 박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는 사실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남자에서 여자가 된다, 여자에서 남자가 된다, 된다라는 것에 되게 집중을 하잖아요. 뭔가 결과물이 딱 있어야지 되는 것처럼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뭔가 트랜지션이라는 게 뭔가 종착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난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내 트랜지션의 제일 중심에 있는 건 그건 것 같아. 나한테 편안한 게 뭔가를 찾아가는.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지다.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무 맞아. 정말 나 공감해, 이 말에. 사실 여성성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스스로가 정체성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했었지. 그러고 나서도 고민을 한 1년 좀 넘게 했어.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 너무 이해해. 너무 멀리 돌아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 그래서 그 뒤로는 진짜 매일매일이 점점 좋아졌어요. 내가 마음에 그렇게 담아뒀던 것을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면서 나한테 이런 약간 편안함, 약간 만족감 이런 거를 준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 저는 이제 혹시 출산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난자 냉동을 하려고 잠깐 호르몬 멈췄거든요. 근데 난자 나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난자를 냉동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거를 본인 몸에 착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남성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낮아지고 나면 다시 이제 자궁이랑 난소가 일을 하거든요. 이제 생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임신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저 엄마가 난자 올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힘들게 남자 됐는데 다시 호르몬 멈추고 몸 상하면서까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라고 말하는 게, 그럼 뭐하러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연하게 튕겨져 나오는 어떠한 질문들 때문에 난 당연히 그거를 금단의 어떤 영역으로 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애초에 포기해야 됐던 것들 이미 그걸 포기해야 내가 원하는 몸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는 항상 호르몬에서 빨리 수술을 해서 빨리 성별 정정해서 빨리 이름 바꾸고 다 바꿔서 빨리 조용하게 과거를 없애고 살아야, 이 압박이 너무너무 심했던 것 같아. 난 너무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동생들 이제 갓 20살이 되거나 20 이런 애들 이렇게 만나는데 걔네들이 생각이 너무 다른 거야, 나랑. 걔네들은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난자를 어떤 게 보관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양육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조금이라도 세워놓고 가능성을 놔두고,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장치들을 놔두는 거 보고 난 너무 충격이었던 거야. 그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되게. 그러면서 내 나이가 35 넘어가니까 내가 결혼해서 잘 살 거라고 아무도 나에게 그 얘기 안 하고, 빨리 결혼해야지라는 말도 나에게 아무도 안 해. 나에게 빨리 집 사야지, 뭐 해야지, 승진해야지, 아무도 나에게 그 얘기 하지 않아. 심지어 우리 부모님마저도 나에게 밥은 잘 먹고 다녀까지가,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사회가
그 나이 때 해야 될, 수행해야 되는 어떤 틀에 나를 넣지 않아서 그건 좋아. 자유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나도 이 사회에서 사는데 그냥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되게 아쉬운 것 같아. 보통 사람은 욕심을 많이 가지면 좋은 거잖아. 욕심이 있어야 동기가 있는 거고 열심히 사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된다고. 삶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스스로 제약하는 순간 그때부터 삶의 크기가 그만큼으로 제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 우리 그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부정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시간이 기니까 그 시간을 버린 건 아니거든. 낭비한 건 아니거든. 맞아. 근데 그 시간 동안 못했던 거 지금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하게 되는 것 같아. 더. 언니는 막 늦었다는 느낌은 안 들어? 그 늦은 건 누가 정하는 건데? 나는 내가 계속 그게 든다. 나는 항상 애들한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트랜지션은 너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할 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이게 내가 너무 늦게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오죽하겠어. 그렇겠지만. 근데 그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봤자 답이 그거야. 그래서 그 누가 정한 건데? 그러면 언제가 늦은 건데? 아니, 난 정말 생각이 많아졌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이 1년 동안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 해야 되는 일만 생각했던 것 같아. 해치워야 될 게 많았으니까. 그리고 쉬는 게 아니었잖아. 그건 맞아. 회복하면서 막 맞아. 오늘 이 자리도 만들었던 게,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들 어떤 안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시간을 만약에 내가 언니랑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좀 내가 덜 우울해하지 않았을까? 트랜스젠더 청소년들 만나보고 싶어요.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회가 없어서. 하긴 그치, 어렵지. 서로 교류할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10대 때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으면 나는 아마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한 어른이 됐을 것 같아. 이제 갓 시작하는 트랜지션을 시작하는 어떤 분들이나 이제 자기 성별 정체성을 고민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면 같이 밥도 해 먹고 막 그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하다.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 뭐. 맞아. 트랜스젠더로 살아간다는 게 나는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고민의 영역이 조금 다른 거고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른 것 뿐인데, 왜냐면 자기가 약간 불일치를 겪고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얘기들이 젠더라는 이 단어만 쏙 빼고 나면 모두가 하는 고민들이야. 뭐 20대도 하고 10대도 하고 30대 40대 그냥 시스젠더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해. 내 몸에 대한 어떤 고민들, 내 사이즈, 뭐 나의 형태, 이런 모든 고민들을 다 한다? 출산 고민까지 다 똑같이 해. 젠더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것처럼 보는 거야.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이해 못하겠지만 뭐 이런 가정을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게, 그 성희 씨 같이 이렇게 어머님이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마 이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한 이해는 아니겠지. 근데 그리고 완벽한 이해라는 건 없어. 맞아. 사실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존재하는 걸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거면 그냥 그때부터는 공존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좀 거기서부터 약간 조금 마음을 열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나에게? 야, 너 진짜 수술했다. 너 잘 산다. 걱정하지 마라. 물론 혼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너를 반겨주고 좋아해주고 정말 사랑받는 삶을 산다.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들을 하니까 계속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자.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